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철도 신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42페이지를 펴보시면 철도 신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철도 차량에 대해서 했죠. 그 회로도 그리면서 되게 지쳤는데 제 이번 주부터는 철도 신호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신호 시스템이란 열차 또는 차량의 진행 여부 및 위험의 유무 등 운행 조건을 지시하여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열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 선로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기도 하는 게 철도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호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보시면 철도 신호 시스템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신호 시스템을 설치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열차의 안전 운행, 열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열차의 충돌, 추돌 등의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어진 시간에 승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합니다. 그리고 선로 이용률을 증대합니다. 고속, 고밀도로 열차의 운영 효율 향상과 선로 용량 증대로 수송력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경영 개선입니다. 철도 시설의 자동화, 무인 운전의 확대로 취급 인력과 운영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철도 신호에 대한 역사가 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1968년도에 일단 우리나라 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표 전부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잘 보시면 1968년도에 우리나라 중앙선 망우와 봉양 간에 CTC라는 신호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CTC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교재 645페이지, 67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45페이지) 671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671페이지) 아, 670페이지네요. 예. 나와 있는데 우리는 645페이지에 CTC 제어 모드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CTC에 대해서 보면 열차 중앙 제어라고 하여 열차 지연도는 도착선 변경으로 진로 변경이 빈번할 때 또는 어떤 이유로 TTC에 의한 열차 운행이 곤란한 경우 관제실의 CTC 제어반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진로와 신호를 제어하는 모드를 CTC 제어 모드라 합니다. 여기서 TTC는 Total Traffic Control이라고 해서 열차 종합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차는 사전에 작성된 운행 계획에 의하여 운행되는 것을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철도 교통 관제 파트 들어갈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343페이지에 나오는 CTC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입니다. CTC라는 것은 열차 집중 제어 장치라고 하죠. 여기서 C는 centralized고 T는 traffic, 그 다음 C는 control을 얘기합니다. 자, 이 CTC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C
종합관제실의 관제사가 CTC 권역 내의 모든 열차 운행 상황과 신호 설비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집중 감시하고 운행 진로상의 신호기와 선로 전환기를 원격 제어하면서 이거 책에 없는 거니까 필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차의 운전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CTC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왕 CTC에 대해서 설명하는 김에 CTC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CTC의 효과. CTC의 효과. 자,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열차 운전 정리의 신속 정확화. 열차 운행 상황에 관한 정보 수집의 자동화. 그래서 이 정보 수집이 자동화가 되니까 운전 관계 보고 업무를 따로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로 용량의 증대 및 안전도 향상입니다. 안전도지. 안전도. 안전이나 안정이나.
그래서 관제사 같은 경우 이제 열차의 위치를 이제 관제처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교행과, 그러니까 열차끼리 서로 비껴나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신호 보안 장치의 고장 파악 용이. 고장. 보수의 성역화. 고장 상태, 그것도 신호 보안 장치의 고장 상태를 이제 관제해서 볼 수가 있죠. CTC 중앙에 표시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장 상태의 집중 관리와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의 성역화를 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합리화, 여기 보니까 경영 합리화라고 되어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건 저도 잘 모르니까. 열차 운행 상황이 자동으로 관제실에 표시되고 진로 설정도 관제실에서 원격 제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역에서는 운전 취급을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제어역의 취급 요원을 모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합리화에 이바지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왕 CTC 하는 김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CTC의 주요 기능은 제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C의 주요 기능. 주요 기능 한번 볼게요. 자, CTC의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열차 운행 계획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제에서 CTC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차 운행 계획 작성에 필요한 정보, 기본 정보 관리, 열차 운행 계획 작성 및 전송, 그리고 열차 운행 계획 출력 기능, 운영 관리 기능을 열차 집중 제어 장치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설비의 감시 제어입니다. 신호설비의 감시 제어. 현장에 있는 신호기 궤도회로 선로 전환기 등의 신호설비에 대한 상태 변화 및 고장 여부를 원격 통신망을 통하여 감시하고 표시합니다. 또 진로 제어 정보를 원격 통신 장치를 통하여 전송하여 현장의 신호설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즉 현장 신호설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원격 감시를 통한 신호설비 상태 파악과 신호설비 제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차 진로의 자동 제어입니다. 열차 진로의 자동 제어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동 진로 같은 경우에는요, 스케줄이 되어 있는 열차 계획에 따라 열차들의 진로를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운행 도중 진로 경합 등의 모순을 검지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운전 정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 열차 운행 상황 표시.
열차 운행 상황 표시, 열차 번호, 열차의 점유 상태, 진로 상태, 신호기, 선로 전환기 동작 상태, 고장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 제어반에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TC입니다. 1974년도에 서울 1호선에 TTC를 적용했다고 했죠. 이 TTC 알아봅시다. TTC. 중요합니다. TTC. 자, time to control이 아니고요. 예, TTC 한번 찾아봅시다. 자, TTC 봅시다. TTC는 Total Traffic Control이라고 해서 열차 종합 제어라고 합니다. 자, 열차 종합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예, 열차는 사전에 작성된 운전 계획에 의하여 운행되고, 먼저 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운행 내역을 MSC에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주 컴퓨터의 TTC에 저장하여 가동하면 입력된 운행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적으로 열차 번호 현시, 운행 진로 및 신호 제어, 행선 안내기 제어, 회차 입판 및 반복 10번 설정이 이루어지는 제어 모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TTC 제어는 뭐를 할 수 있는지를 적으면 되겠네요. 열차 번호 현시. 그 다음 운행 진로 및 신호 제어. 행선 안내기 제어. 회차 입판 및 반복 10번. 설정이 이루어지는 제어 모드를 TTC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 뭐 ATC, ATO, ATS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2011년도 보면은 김해경전철 같은 경우, 부산 김해경전철 얘기하는 거죠. 신분당선 무인운전으로 CBTC가 적용이 됩니다. CBTC가 적용이 된대요. 그럼 그 CBTC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BTC. 자, 통신 기반 열차 제어라고도 하죠. CBTC. 자, CBTC. CBTC가 뭐라고요? 통신 기반 열차 제어. 통신 기반 열차 제어를 얘기합니다. 이 통신 기반 열차 제어인 CBTC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회로에 의존하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합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궤도 회로에 의존하지 않고 무선 통신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동 폐색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이동 폐색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요? 열차 자신이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를 열차 스스로가 판단하고 제동하는 방식으로 열차 간의 거리는 더 이상 폐색 구간의 길이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차거리가 감소되고 승객의 열차 대기시간 및 열차 간의 운전 시격이 단축되어 열차 편성수를 확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CBTC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CBTC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폐색 시스템의 구축 요거죠. 이거랑 지상 장치와 열차 간의 자, 여기서 지상 장치는 뭘까요? 열차, 그러니까 우리 레일 그 바닥 쪽에 보면은 바닥 쪽에 그 침목 쪽에 보면은 뭔가 볼록 튀어나 있어가지고 뭐 네모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상자, 지상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열차 간의 무선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궤도 회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타코메터, 발리스, 유도루프, RF 기술 등 다양한 열차 위치 확인 방식이 사용됩니다. 기존의 열차 시스템과 잠깐만요. 자, 쉽게 병행 운전이 가능합니다. 좀 신기하죠? CBTC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좋아요. 야, 이러다가 다른 데도 CBTC 적용되는 거 아니야? 쉽게 병행 운전이 가능한다. 그 다음 지상 신호 설비들의 감소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CBT 시스템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뭐 영종도 자기부상열차 지금은 사용은 안 하지만 2013년도에 RF CBTC 적용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CBTC 같은 경우에는 차상 신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어는 무선 통신으로 하고요. 김해 경전철 신분당선에서 사용을 합니다. 연동 장치도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시스템의 수명과 비용 해가지고 설계 및 개발은 기간이 5년, 비용 10%, 안정성의 입증, 기간 3년에 비용 5%, 설치는 기간 1년에 비용 15%, 시험은 기간 3개월에 비용 5%, 위임 인도는 기간 2개월에 비용 5%, 보수 유지는 40년에 비용 60%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4페이지 보시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정리해 보도록 하죠. 뭐. 자, 이거 지워놓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44페이지죠? 자, 344페이지. 보시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의 분류입니다. 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방식별 분류입니다. 신호 방식별 분류 한번 볼게요. 신호 방식별 분류. 먼저 첫 번째, ATS입니다. ATS가 뭐냐? ATS는 뭐 지상 신호 방식 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KTX가 아니고 ATS. A가 뭐예요? 그렇죠. automatic. T, train. S, stop. S 한다고 여러분들 S 맞나 이거?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자, 갑자기 에스파가 생각나는데 슈퍼노바 아니에요. 스톱입니다. 예. ATS는 자동. 그렇죠. 자동 정지 운행 방식이죠. 예. ATS 봅시다. 그래. 노란색으로 적다. 기관사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알죠? 운행할 경우나 또는 정해진 속도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에게 제동 장치를 조작하도록
조작하도록. 조 정도 맞는데 조작하도록. 램프와 버저로 주위를 환기시키며 주위를 환기시키며 일정 시간 동안 조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비상제동 때려야죠. 자동으로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 이것을 바로 ATS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 45km 정도 운행을 해야 돼. 경계가 아니고 그 주의 신호가 걸려서 45km 이내로 정지를 해야, 45km 이하로, 어찌 보면 미만이죠. 45km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 45km 이상을 운전하게 되면 갑자기 운전시에서 따르릉 소리가 나요. 그럼 그 따르릉 소리가 나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제동을 걸어서 45km 미만으로 떨궈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르릉 소리에 신경 안 쓰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몇 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비상제동이 지가 자동으로 딱 걸려가지고 평소보다 더 빨리 열차가 멈춰요. 안전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바로 ATS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ATS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한번 알아보죠. 자, 알고리즘이 나와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열차를 운행하는데 정상적인 신호 현시가 나왔어요. 기계 경계든 그래,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그거 한번 정리해보자. 초록색 불 나오는 이 그린색으로 나오는 게 진행이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같이 뜨는 거를 우리는 감속 신호라 그래요. 보통 65km/h 이하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Y. 노란 불 하나만 뜨면 이건 주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45km/h예요. 구간마다 이 신호가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당연히 진행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풀이에요. 물론 이제 곡선 구간이 어떻느냐에 따라 몇 킬로 이내로 달려야 된다라는 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신호가 2개 떴다. 그럼 경계 신호입니다. 경계 신호는 통상적으로 25km/h 이하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렇죠. R 신호, 빨간 신호. 빨간 신호는 뭐야? 정지 신호죠. 정지 신호는 당연히 멈춰야 되는 신호죠. 통상적으로 신호는 이런 체계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표에 나오는 내용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정지는 그래서 요 정지 신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게 먼저 R1 신호하고 R0 신호가 있습니다. R1 신호는 일단 정지 일단 정지 후 15km 이내로 움직여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R0는 뭐예요? 절대 정지예요. 절대 정지. 무조건 정지해라. 이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오현시다. 예를 들어 오현시다. 오현시 같은 경우에는 감속 신호가 달라요. 자, 감속 신호가 만일에 오현시 감속이다. 그러면 제한 신호가 105km/h입니다. 2현시, 3현시, 4현시, 5현시 모르겠죠? 신호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2개면 2현시고요. 신호등이 3개면 3현시예요. 신호등이 4개면 4현시고 신호등이 5개면 알지. 신호등이 일단 대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아마 신호등이 4개면 5현시일 거예요. 3개인 경우는 3현시도 있고 4현시. 왜 그러냐? 왜 4현시가 3개일 경우가 있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그래도 조합이 가능하거든요. 초록불, 노란불 같이 킬 수가 있잖아요. 5현시는 4개일 수밖에 없는 게 초록불이 하나 있고요. 노란불이 2개나 있어요. 그리고 빨간불이 하나 있어요. 왜냐? 노란불이 왜 2개냐? 노란불이 2개. 어떤 신호 있어요? 경계 신호가 5현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불 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할 거고요. 뭐 차상 속도 조사식 해가지고 ATS가 있는데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대항이 가능하고 속도계가 정지 상태, 정지 장치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며 다른 주파수와 신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신호 정보 자체를 정지, 진행, 감속, 경계 여부를 알리며 속도 조사부를 통해 지금의 차량 속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긴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ATS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TC 들어가겠습니다. ATS는 뭐예요? Automatic Train 스탑입니다. 예. 스탑입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Automatic Train Control입니다. 차상 신호 방식. 일단은 ATS, Automatic Train Stop 방식은 자, 일반 차 있잖아요. 차. 마시는 차 말고 일반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신호등처럼 바깥에 지상에 달려 있어요. 근데 ATC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열차 안 운전실 안에 차상 신호기가 있다. 어떻게? 속도계가 요래 있죠. 그 속도계가 요래 있으면 여기 뭐 40, 65, 뭐 80 이런 식으로 요 차상 신호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ATC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상 신호 방식 ATC. Automatic Train Control가 되겠죠? Automatic Crane이나 트레인이지. 크레인 사고 싶은가 봐. 정리해 보겠습니다. Automatic Train Control인 ATC 차상 신호 방식은 뭐냐? 열차 이동에 대한 제어 및 열차의 안전성과
열차 운전 명령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자동으로 시행하는 장치를 우리는 ATC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방식 비교하면 지상 신호방식, 차상 신호방식을 분리해 놨는데요. 이 지상 신호방식인 HS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철도 구간에 사용하며 신호기를 지상에 설치합니다. 점제어 신호방식이고 기관사에 의한 수동 제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설비비가 저렴하며 저밀도 운전에 적합하나 기후의 악조건에서는 감속 운전이 불가피합니다.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할 수 있죠. 그래서 안개가 끼었거나 그럴 때는 진짜 평상시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TC,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ATC 차상 신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는가요? 한번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차상 신호 설비 구간에 사용하고 궤도 신호를 생성하여 차상에 표시합니다. 연속 제어 신호 방식이며 ATP, ATO 설비의 속도 제어하고 악천 후의 신호 확인이 용이하며 안전성이 우수합니다. 고밀도 운전에 적합하게 되겠고요. 다만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며 운행 빈도가 낮은 구간은 실효성이 저하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TC의 기능 한번 볼까요? ATC의 기능 한번 봅시다. 기능 보고 다음 주에 ATO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TC의 기능입니다. ATC의 기능. 자, ATC의 기능. 열차 검지. 지상 측의 열차 검지 있죠. 신호정보 전송 기능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상 측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정보 수신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 측에 있습니다. 열차 검지, 신호정보 전송 기능은 신호정보 전송 기능은 지상자에서 이제 열차한테 쏴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 검지는 그렇죠. 열차가 지금 이 구간에 있는지 그거를 이제 지상자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신호정보 수신 기능 차상 측에 있고요. 수신 정보에 따른 제한 속도와 열차의 현재 속도를 비교하여 열차 속도를 제한 속도 내로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 장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ATC까지 마쳤고요. ATO부터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